대화와 그리고 묘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주고받는 말 역시 준비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Je ne sais pas demande l'avis officiel de mon lit. 예, 해석해보면요. 이거 근데 좀 어려워. 나는 내일 그 불출석 통보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사전 찾아보면 단어들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서 다음에 꼼꼼하게 조금 준비를 해오기 바란다. 주 허스버가의 드맹 라비 오피시엘 디 농리유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주 나는 이란 뜻이고요. 허스버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게 받다라는 그 동사가 지금 단순 미래 형태로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드마 내일이란 뜻이죠. 그렇죠. 나는 내일 받을 것입니다로 여러분이 해석이 될 거예요. 이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단어가 조금 여러분이 새로운 단어라서 그렇지 사전 찾아보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단어 뜻만 알면 문장 자체는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라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통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시엘 하면 공식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비 오피시엘 하면 공식적인 통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리유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농리유는 약간 특수한 그 법률 용어인데 공소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나왔던 단어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잠시 얘기한 것처럼 그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주인공이 이제 남편을 독살을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재판 결과 그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제 그 공소된 사실이 이제 기각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공소기각을 농리유라고 프랑스어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라비 오피시엘 하면 공식적인 통지인데 무엇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냐면 농리유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소기각의 공식적인 통지, 공소기각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혐의를 벗고 이제 그 공소된 사실 자체가 기각이 되었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통지를 이제 정부를 통해서 이제 받는 게 바로 내일이라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비 오피시엘 뒤 농리유 하면 아까 해석했듯이 농리유가 공소기각이고 아비가 통지 그리고 오피시엘이 공식적이라는 뜻이니까 공소기각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주거스버가에 되면 나는 내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제 조심하세요. 지금 단수미리 형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Je n'ai pas pris y avoir de surprise. 예, surprise. 예. surprise. 예. 밑에 무슨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예. 그래서 밑에 지금 이제 의역을 해서 지금 해석이 잘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의역이 나왔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항상 뭐 내가 의역을 해야 됩니까? 직역을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이제 점수를 매길 때 이제 시험을 쳐갖고 답안을 쓰는데 내가 의역으로 써야 됩니까? 직역을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역으로 뭐 해석을 하든 의역으로 해석을 하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무조건 그 답안에 점수를 받을 거니까 그런 거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처음에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의역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갑자기 외국어 문장을 보면서 매끄러운 한글 문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문장을 그 말 그대로 단어랑 우리가 문법을 알아서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문장 자체가 어떤 때는 약간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표현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그 글이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 보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을 이제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훨씬 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같은 뜻이라면 그 뜻으로 이렇게 바꿔서 문장을 훨씬 읽는 사람이 읽을 때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 과정을
그 의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처음에 하지 않고 바로 의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어하고 한국어가 양쪽 언어를 전부 다 모국어로 하는 화자인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내가 알기로 뭐 여러분 중에 혹시 프랑스어를 뭐 모국어로 하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면 불문과에 오지 않고 뭐 벌써 뭐 대학원 이쪽으로 진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전부 프랑스어가 외국어로 지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의역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처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동사 변화라든가 아니면 단어 뜻을 사진 찾아서 직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문장 자체가 조금 어색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용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그게 이제 의역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게 밑에 나온 것처럼 무슨 뜻밖의 일이야 일어나지 않겠지로 번역이 됐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il ne peut plus y avoir de surprise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또 조심할 게, 책 그 문장을 읽을 때 물음표가 있으면 반드시 끝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화 시간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젊었을 때 회화 시간에 이렇게 뭐 선생님 뭐 시키고 이렇게 할 때, 이 의문문이 이제 끝을 안 올리니까 선생님은 이제 평서문인 줄 알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끝을 반드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문문으로 그 의문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끝을 올려야 이 문장을 듣는 프랑스 사람이 정확하게 그게 의문문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Il ne peut plus y avoir de surpris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장은 여러분 일리아라는 표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학년 때 배운 표현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문법 이렇게 배울 때 아마 그 문법 거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그 단계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리아라는 수거적인 표현인데 뒤에 명사가 와서 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아마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일리아예요. 지금 보면 일느뿌뿌리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가 오고 아바가 동사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장을 보면 늪불리라는 표현이 왔어요. 그래서 늪불리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해석을 할 때 혼자서 헷갈리지 않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고 하면 느하고 불리를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뭐 동그라미를 치든지 줄을 쳐서 나중에 다시 혼자서 이제 문장을 해석할 때 도움이 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주석에 설명을 잘 해놨듯이 느뿔리하면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1학년 때 배웠을 거고요. 근데 중간에 뿌가 있으니까 이 뿌는 부부하고 동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리아가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이고 느뿔리가 더 이상 하지 않다. 거기다가 부부하고 동사가 포함이 돼서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지요. 뭐가요? 슈프리즈라고 했습니다. 슈프리즈는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면 놀라운 일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놀람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지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놀라운 일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해석이 됩니다.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놀랄 일은 더 이상 없겠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의역을 해서 무슨 뜻밖의 일이야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물었습니다. 슈프리즈가 아까 말한 놀라운 일이라는 이 그 단어를 조금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처럼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서 여기 나온 것처럼 무슨 뜻밖의 일이야 일어나지 않겠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의역이 된 그 중간에 직역으로 이렇게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자 일리야 무엇이 있다 그리고 느뿔리 더 이상 않다 거기다가 부부하고 동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지요. 무엇이요? 슈프리즈 하니까 놀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놀람은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도 슈프리즈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놀라운 일은 있을 수 없지요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뜻밖의 일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무슨 뜻밖의 일이야 일어나지 않겠지. 아니면 더 이상 뜻밖의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일어나지 않겠지요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밑에 이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됐냐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문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이 문장은 이제 그 아까 내가 한 그 직역투의 그 문장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문장으로 의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9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 조금만 더 계속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Non, la carotte sont cuites comme on dit. 예. 네, 이른바 일이 끝장난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예, 해석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프랑스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한번 참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농 하니까 이제 아니오라는 뜻인데 이제 부정문으로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굳이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부정의문문으로 물으면 우리가 엉터리로 거꾸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도 그 프랑스 사람들처럼 전체가 아니다 할 때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전체가 아니다 할 때는 아니오가 아니고 예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놀랄 일이 없겠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놀랄 일이 없겠지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테레즈 데스케르의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변호사를 이제 그 선임을 해서 이제 그 무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제 공소기호 받았습니다. 기소됐던 그 취소된 이제 공소기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다 공식적인 전달을 이제 내가 받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해서 안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럼 더 이상 놀랄 일은 없겠죠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호사의 대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레끼아호투송 퀴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당근이 익혀졌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당근이 익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당근이 익었다인데 요거는 이제 아주 옛날부터 쓰는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 하면 이 프랑스에서 옛날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육고기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육고기를 먹을 기회가 생겼을 때는 이 당근하고 같이 이렇게 익혔대요. 쪘대요. 그렇게 해서 먹었대요. 그래서 당근이 이제 익혀졌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그 고기 요리가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는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제 뭐 양이면 양 아니면 소면 소 뭐 돼지면 돼지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당근 안에 그 고기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동물은 죽었다. 살릴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때 레끼아코트송 퀴트라는 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다 끝장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그 긍정적인 뜻으로 왜냐하면 이제 공소기효가 됐으니까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원래는 이제 그 일 자체가 이제 그 다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이 끝장났다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추석에 보면 레끼아고트송 퀴트는 이제 속어이다라고 되어 있고 끝장났다. 그래서 뚜떼 피니, 뚜떼 빼그뒤하고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걸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끼아고트송 퀴트 가지고 자 끝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일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표현 보면 꼬몽디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대로 해석을 하면 꼬무는 뭐뭐처럼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꼬무라는 이 단어도 여러분이 사전 찾아보면 아주 많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옹디 해가지고 옹은 사람들은, 디는 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막연한 사람들이니까 뭐 소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통념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꼬몽디 자체를 소위 이른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레끼아고트송 퀴트 꼬몽디 하니까 이른바 뭐 일이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일이 끝난 거는 다름없습니다 정도의 표현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다 끝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도 준비한 친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Après la déposition de Monjong, cette cour 고기. 사위의 예, 진술이 예. 있은 후 그건 뻔한 일이었다.
좋습니다. 자, 데포지시옹 하면 증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어드가 하면 사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뭐 후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라 데포지시옹 드몽 장어드가 하니까 데포지시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언이고 장어드가 사위니까 몽 장어드가 하니까 나의 사위죠. 그렇죠? 내 사위의 증언 후에 앞에 후에란 뜻입니다. 세테꾸휘도 약간 이제 그 좀 통념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뻔하다, 자명하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사위의 증언 이후에 그것은 뻔한 일이었지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세꾸비는 뻔한 일이다. 같은 뜻으로 세포헤비 포헤비하면 예견한 뭐 예정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쓴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이제 그 딸이 지금 이제 사위를 독살한 혐의로 이렇게 그 기소가 됐는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사위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그러면 뭐 기소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그힐 어느새 자매. 예. 뻔하다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테레제의 아버지가 안심을 하고 이제 딸이 풀려났으니까 공소기각이 됐으니까 뭐 그 사위가 증언을 하고 났으니까 사위가 이제 딸이 그 독살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착각했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으니까 뻔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가 그래도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식으로 다음에 문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기 앞에 나오는 세테 꾸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뻔하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어요. 뻔하다. 옥누세 지하메 이 표현도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지금 했는데 이것도 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해도 크게 여러분이 뜻이 다르다고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옹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고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는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세는 사바고 동사로 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하메는 결코 그래서 느지하메에서 결코 못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절대 모르는 일이다라는 뜻으로 옹누세 지하메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말을 실제적으로 대화를 하는 걸 한번 들어보면 이게 부정의 뜻으로 쓰는 느를 생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대화를 하거나 구어체에서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옹느세 자메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옹세 자메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옹세 자메 하면 절대 모든 일이지 뭐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절대 모른다. 절대 모르는 일이지. 여기 밑에 나와 의역을 한 것처럼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다. 저도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뻔하다 하지만 자, 옹세자매 자,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준비한 친구가 계속해서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그 모먼 데손 퍼플 아비 얘는 뽐때 자매 레굿. 예. 그가 명백히 한 이상 이 다음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예. 저는 그는 절대 빗방울을 새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제 소설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굿드라는 거는 꼭 빗방울보다 말 그대로 방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빗방울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액체의 방울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굿드 하면 방울 들이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의 아주 작은 소량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표현이 나왔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테레즈 데스케루가 남편을 독살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지병이 있어서 이제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이제 알약이 아니라 액체로 된 거라서 이렇게 스포일러라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물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몇 방울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물에 타서 먹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정신이 없으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뭐 조금 더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독약을 거기다가 이제 그 남편이 먹는 약에다 같이 이제 섞은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남편을 독살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드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원래 해석을 하면 이제 방울들 이런 식인데 액체의 작은 소량을 얘기하고요. 약 자체가 지금 이제 알약이 아니라 이렇게 액체 형태로 된 거를 이렇게 몇 방울씩 이제 물에 떨어뜨려 갖고 섞어서 남편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다시 보면 뒤모만크 드송 포프 아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모만크라는 이것도 표현인데 밑에 여러분이 그 주석 참고하면 되겠지만 자, 무엇 한 이상
뭐뭐 하는 바에는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고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뭐뭐 한 이상으로 해석이 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드송 포프가 아브 하는데 포프가 하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도로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 적합하고요. 아브 하면 자백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의 송 포프가 아브 하니까 그의 자기 자신의 자백 이상, 그러니까 자백을 한 이상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 잠시 이렇게 그 언지를 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한 것처럼 저기 사위가 이 테레즈의 남편이 자기가 그냥 착각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자기를 독살한 게 아니고 자기가 착각을 해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었다 식으로 이렇게 자백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독살을 한 혐의를 부인이 독살을 했다는 혐의에서 풀려나게 혐의를 벗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신의 자백, 그의 자기 자신의 자백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위의 자백을 여러분이 자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자기 자신의 자백을 한 이상 이런 말이죠. 근데 일르꽁떼 자멜의 굿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송프코프가 아브니까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의 자기 자신의 자백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드가 뭐에서니까 일르꽁떼 자멜의 굿도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그는 자, 꽁떼라는 거는 세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를 꽁떼라는 동사를 씁니다. 지금 그 방과거 형태로 활용이 되어 있고요. 느자메니가 결코 이런 뜻이지요. 결코 세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레구트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방울들인데 작은 용량 아니면 소량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량을 결코 그가 세지 않은 이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장 볼게요. 디모만크 하면 뭐뭐한 이상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드송프프가 아브인데 송프프가 아브 하면 그의 송프프 자기 자신의 아브 자백인데 그의 자기 자신의 자백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테레즈의 남편의 자백 그리고 이 말하는 분은 테레즈의 아버니니까 그 사위의 자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자백에서 듭니다. 에서 일느꽁떼 자멜레구도 했습니다. 그가 느자메 결코 뭐 많다라 그랬죠. 꽁떼는 세다라 그랬고요. 그가 결코 레구트 작은 용량을 세지 않았다고 한 이상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내가 지금 조금 전에 해석한 것처럼 이거는 직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자백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백으로 자 그가 절대 세지 않았다고 한 이상 그가 작은 용량을 절대 세지 않았다고 한 이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사실은 뜻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뜻은 통한데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역을 한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의 자백에서 자기 자신의 자백으로 그가 절대 세지 않았다고 한 이상에서 뜻은 통하지만 뭔가 우리말로 이걸 쓰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말에서 조금 매끄러운 그 우리말로 의역을 한다면 그가 절대 뭐 작은 용량은 아니면 소량은 세어보지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액체는 우리는 세다는 표현을 안 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재어보지 정도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절대 작은 용량은 재어보지 않았다고 자백한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까 내가 앞에 해석한 것보다는 조금 더 문장이 매끄럽게 들리죠. 그래서 이제 앞에 내가 한 자신의 그러니까 그가 그 자신의 자백에서 아니면 자신의 자백으로 절대 작은 용량은 세지 않았다고 한 이상하라고 내가 표현하는 요거는 직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해서 우리말을 그래서 조금 매끄러운 방식으로 문장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그가 절대 작은 용량은 재어보지 않았다고 자백한 이상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요거는 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의역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 다음에 그 문장 자체를 한글로 쓴 문장 자체가 우리말로는 좀 안 쓰는 표현이라든가 문장 자체가 의색하면 거기서부터 그 문장을 고치는 게 그 다음에 의역의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정확하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으니까 계속해서 준비해온 친구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Vous savez la hoc dans ce saut tapé le témoignage de la victime. 아시다시피 라혹 이런 일은 피해자의 증언이 예.
자, 그래서 부사베라고 했는데 부사베하는 요 표현도 여러분이 뭐 그 소설책 같은 데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프랑스 사람들이 대화할 때도 많이 쓰는 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뭐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당신도 알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할 때 무슨 후렴처럼 you know라는 걸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영어는 프랑스어보다 훨씬 그 배운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뭐 너도 알다시피 당신도 알다시피 부사베, 뉘세 이거를 굉장히 무슨 후렴 붙이듯이 대화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뭐 아시다시피 알다시피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도 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 표현인데 후렴처럼 너도 잘 알다시피 당신도 잘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붙이는 표현이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아니면 아시다시피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라로크라고 했죠. 라로크는 그 테레즈 데스케르의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테레즈 라호크였는데 데스케르하고 결혼을 하면서 테레즈 데스케르로 바뀌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라로크 낭세 속드 다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아페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 형사적인 그런 내용에서는 사건을 아페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세 속드드라는 이 표현은 세는 뭐 이런 하는 이그저 하는 이제 지시 형용사죠. 속드는 종류거든요. 그래서 세 속드드 하면 이런 종류의 정도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낭세 속드 다페가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témoignage de la victime였습니다. témoignage 하면 증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victim은 피해자나 희생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이란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끊어지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라로크 자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증언이란 그래서 여러분도 이해를 하다시피 그 피해자의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게 특히 부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같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아주 절대적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란 이렇게 얘기를 꺼낸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계속해서 읽고 해석해 볼까요? La voix de Thérèse s'éleva. 예. 테레즈의 목소리가 커졌다. 예, 좋습니다. 라부아드 테레자니까 부하는 목소리, 테레즈는 테레즈죠. 그래서 테레즈의 목소리가 셀러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명 동사인데 엘레베하는 것은 무엇을 올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대명사가 붙어서 셀르바 하면 올라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자기 자신을 이제 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올라가다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테레즈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테레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볼까요? Il n'y a pas eu de victime. 피해자는 없었어요. 예, 그 다음 문장까지 읽고 해석해 볼까요? J'ai voulu dire victimes sont imprudents, madame. 제 말은 예. 경솔함의 희생자라고요, 부인.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테레즈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주 좀 기분이 나빴죠.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라고 하니까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자기가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냐빠 위드 빅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리아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지금 그 복합과거 형태로 지금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냐빠 위 해가지고 의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의는 아바과 동사의 과거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아마 지금 3학년 이상이니까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냐빠니까 무엇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냐빠 위드 빅팀 하니까 피해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약 피해자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가 진짜 이렇게 독사를 시도한 가해자가 되니까 피해자가 없어요 하고 이제 목소리를 크게 높여가지고 이제 항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빨리 이 변호사가 말을 딱 바꾸죠. 제블리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블리디가에서 지금 복합과거 형태로 문장이 활용이 되었는데 여기 물리는 불로아카 동사고 디그는 말하다라는 동사죠. 그렇죠? 그래서 불로아카 동사의 원래는 원하다라는 동사고 디그는 말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두 동사가 합해져서 특별한 뜻을 가진 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불로아카 디가 하면 의미하다, 뜻하다 이런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블리디가 하니까 나는 의미합니다. 나는 의미했습니다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뭘 의미했는가 그 다음 볼까요? victim de son imprudence madame 했습니다. victim은 피해자인데 무슨 피해자냐면
앵푸이당스하면 경솔함, 무분별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솔함의 피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미했습니다. 그의 경솔함의 피해자 이 말은 나는 경솔함의 피해자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피해자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그 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니까 테레즈가 발끈해서 피해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가해자 피해자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싹 바꿔서 역시 변호사니까 이제 언변이 뛰어나죠. 빅팀 드손 앵푸이당스, 앵푸이당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솔함, 무분별함 이런 말이거든요. 그의 경솔함의 피해자. 를 나는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정신없이 약 용량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이 약이 이제 독약으로도 너무 용량이 많아지면 독약으로도 되는 약이거든요. 근데 그 정신없이 막 더 넣고 뭐 보지도 않고 막 넣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정신없이 이제 약을 독약으로 만들어서 먹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 잘못한 그 자기 자신의 이제 경솔함 때문에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담 하면 이제 그 존칭으로 이제 때리지를 부르는 거죠. 부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보면 제블리디 아까 물로아카디그는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나는 의미했습니다. 빅팀드 소냉푸이당사니까 그의 경솔함의 피해자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그의 경솔함의 피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담 부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요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훨씬 뛰어넘어가서 자, 조금 더 뒤로 가서 지금 이제 내가 아무리 건너뛰어도 준비해온 학생들은 반드시 본문하고 그리고 번역본을 써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에 첫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한 작품이 끝날 때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그 테레즈 데스케르를 끝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번역 맡은 친구들은 본문하고 그리고 이제 해석을 써서 그리고 자기 이름 꼭 쓰세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안 써버리면 나중에 그걸 고쳐가지고 내가 다시 올리니까 이제 자기 이름이 있는데 막 이렇게 빨간 걸로 고친 게 보이고 이게 창피해서 그러는지 계속 이제 뭐 지금은 처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른 수업 할 때도 보면 이름을 계속 고의적으로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중에 내가 전부 그걸 모아서 총점으로 여러분 그 학점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름을 안 써버리면 솔직히 이게 누가 쓴 걸지를 모르니까 누가 제출을 한 숙제인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숙제를 제출하고도 숙제를 제출 안 한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리포트 쓸 때는 본인 이름 쓰는 거를 꼭 잊지 말고 꼭 이름을 표기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시간이 없으니까 1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18페이지 준비한 친구가 한번 희양부터 읽고 해석해 볼까요? 네. Yang ne sera plus entre eux que ce qui fut allemand. 예. 이제 그들 사이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밑에 이제 잘 이제 해석본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그 문법도 잘 설명을 해놔서 이거 내가 설명을 따로 안 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히앙느스가 불리 앙투 그 스키 휘 헤엘망 했는데 특히 여기 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보는 이제 단순과거 에트르 동사의 단순과거 이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동사, 에트르 동사 활용 형태라서 약간 여러분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를 잘하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희행에 나중에 보고 여러분이 이제 해석할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바로 뭐 해석이 전혀 뭐 내가 설명을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쉽게 뭐 해석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희행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줄을 치고요. 그리고 르스가 다음에 뿔리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앙투 다음에 나오는 끄에 동그라미를 치든지 줄을 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문장을 보면 별로 여러분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행은
희행은 조금도 뭐뭐않다라는 뜻으로 이 희행 자체가 부정대명사거든요. 그래서 부정대명사라서 이 자체가 부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뿔리는 더 이상 뭐뭐않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역시 이제 부정문을 만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희행네스가 뿔리니까 조금도 더 이상 뭐뭐않다로 여러분이 해석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건데 문장이 막 길어지면서 그 뒤에 끄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끄는 그 이하를 제외하고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희행느끄 해가지고 끄가 이렇게 희행느 해가지고 문장이 짝짝 나오다가 끄가 지금 뒤에 있으면 끄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아만이 뭐뭐하다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끄 이하 이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뭐뭐않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행네스가 분리하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죠? 아우트고 으 하니까 그들 사이에는 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으는 지금 그들이라는 그 대명사인데 강세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나오면 인칭 대명사는 강세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 그 문법책 찾아서 한번 확인을 오늘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들 사이에는 희행네스가 분리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써가지고 그렇죠? 단순 그 미래의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것만 빼고 있는 뜻입니다. 그 이하 외에는 자,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 이하가 뭔가 볼까요? 스키피 헤엘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키는 뭐 보통 이제 무엇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의문 대명사가 이런 그 표현에서 스키나 스크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것인데 주어로 사용을 할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스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키피 헬망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키피 헬망 요 문장 보면 여러분이 이 문장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절대 아닌데 피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피는 에트르 동사의 단순 과거를 단순 과거인데 3인칭 단수일 때 이 피, FE 때라는 요 형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 에트르 동사의 단순 과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스키피 헬르망은 실제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는 에트르 동사니까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피 단순 과거니까 있었다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키는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로 쓰이는데 막연하게 어떤 것을 추상적인 표현을 쓸 때 스키라는 요 대명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키피 헬르망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스키피 헬르망하니까 아까 끄는 뭐뭐 외에는으로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것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도 뭐 되지만 약간 조금 이제 어색해서 내가 의역을 하고 싶다면 뭐 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것 외에는 자, 희행느서가 뿔리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리라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고요. 혹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더 반복은 안 하겠는데 혹시 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여기 밑에 주석에 각 주에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단순 과거는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단순 과거는 그 현재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사실을 서술하기 때문에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역사책에서 쓰이는 시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키피 헤일망.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걸 반복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것,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고 해석해 볼까요? Fuiste balik des balik 동네 베라부랴 네 세토 비오게 사데스. 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테레즈는 변호사에게 몸을 돌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러나 사실은 늙은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자, 프리스트 파니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해석
파닉을 하기 위해서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파닉이라는 거는 뭐 공포 정도, 두려움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리즈드 하면 지금 프리즈는 그 퍼엉드 동사 잡다, 쥐다라는 그 동사의 그 과거분사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분사기 때문에 과거분사는 이제 형용사적으로 보통 그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형용사처럼 쓰인다라는 것은 그 수식하는 그 명사에 따라서 성수가 바뀌고 그리고 수식하는 명사를 그 설명해주는 표현으로 쓰인다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분사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과거분사로 보통 쓰이면 형용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고 그리고 수동태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돼요. 프랑크가 잡다 쥐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분사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에는 잡힌 정도로 이렇게 수동태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잡힌 다시 말해서 공포에 사로잡힌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게 프리스드 파니크가 됐는가라는 그 문장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주석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알게 되니까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해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포에 사로잡힌인데 지금 공포에 사로잡힌이라서 프리즈가 된 이유가 퍼엉드가 동사의 과거분사가 프리라고 해서 PES로 여러분이 아마 외웠을 겁니다. 1학년 때. 근데 프리즈에서 의가 붙은 이유가 이 사로잡힌이라는 이 그 과거분사가 뒤에 나오는 때가이즈라는 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분사는 형용사처럼 쓰인다. 다시 말해서 항상 명사를 이렇게 기대어서 그 명사를 설명하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때가이즈가 지금 이제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프리라는 그 과거분사에 의가 붙어서 프리즈가 됐다.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를 따로 여러분이 활용할 때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포에 사로잡힌 때레즈는 말비띠에 했습니다. 말비띠에 하면 그 말을 더듬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말을 더듬었는데 자, 뚜그네 베글라복이야. 뚜그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아보는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역시 이제 과거분사가 그 형용사처럼 쓰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는데 누굴 돌아봤냐 하면 베그는 무엇을 향해서 이런 뜻인데 요것처럼 그 공간을 나타내는 그 표현에서는 베그가 부사가 무엇을 향해서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그 시간을 나타낼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몇 시에로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애매하고 한 7시쯤에 만날까 아니면 7시쯤에 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식으로 그런 표현을 여러분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뭐뭇 경에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몇 시에가 아니라 몇 시 경에 정도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이 veg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간적으로 쓰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뭐뭐를 향하여로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하고요. 자, 변호사를 향해서 돌아보고 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변호사를 향해서 돌아본 그 테레즈가 지금 말을 더듬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괄호 안에 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가 하면, 메 에스토뷰 게레사드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쪽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더듬긴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에스토뷰 게레사드가스 했는데, 이 문장에서 여러분이 세에 지금 동그라미를 쓴지 줄을 치고요. view 다음에 그 있죠. 그렇죠? 그가 지금 L하고 지금 모음 충돌해서 축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동그라미 친지 줄을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크라고 해서 강조구문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강조구문이라는 그 문장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문장을 쓸 때 그 문장에서 어떤 부분만 특히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어를 특별히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다, 아니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특별히 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요거처럼 세끄나 세끼 안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뭐 방법이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요 세끄나 세끼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뭐 바로 정도 붙여가지고 우리말로 바로 정도 붙여가지고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이 강조구문 안에 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문장의 맨 나중에 이렇게 해석을 해줘도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조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내가 실제로 해석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여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어를 특히 강조하고 싶으면 세 다음에 주어를 넣고 끼를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문장을 써버리면 여러분이 그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 되고요. 요것처럼 이제 주어 말고 다른 부분, 뭐 간접 목적 보어, 직접 목적 보어, 무슨 보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경우에는 세 끄 안에 그 부분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넣고 나머지 부분을 나머지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써주면 그 주어 외에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강조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이분이 이제 그 작가가 오비유를 강조하고 싶어서 세 끄 안에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분이 강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특히 이제 이분이 강조 구문을 써서 오비유를 강조를 해서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해석할 때 조금 그거를 이제 이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을 조금 더 나타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를 붙여가지고 하지만 바로 비유하면 그 원래 늙은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이것도 형용사 활용할 때 배웠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형용사에 저번에도 내가 나왔던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데 형용사에 앞에 관사가 붙으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법적인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나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위고의 소설을 제목을 항상 기억을 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미제가합을 하면 뭐 불쌍한 뭐 비참한 이런 뜻인데 거기에 정관사 복수 레가 붙어서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유도 마찬가지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정관사에다가 아까지 붙어가지고 오가 된 거거든요. 알르가 돼서 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늙은이라는 형용사에 지금 정관사가 붙어서 늙은이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늙은이는 바로 테레즈 데스케로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크 안에 들어가는 강조 구문이니까 강조 구문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해석을 해본다면 자 매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세트뷰 겔사드가 있으니까 바로 늙은이에게 엘사드가스, 사드가스에 아 하면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강조하는 부분을 맨 문장 끝에 이렇게 해석을 해서 강조하는 걸 나타내줘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나 엘사드가스 그녀가 말을 거는 것은 늙은이였습니다.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늙은이는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해온 7구가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깡트트문의 깨끗이 오페드 모슈 마당기 때께로 무슈 데스케입니다. 지금 M에서 점 찍어 있으면 이거 무슈라는 뜻이거든. 네. 저는 며칠 동안 데케르씨 곁에 머무를 생각입니다. 예. 자, je compte demeurer quelques jours auprès de Monsieur Desquero 했습니다. 그래서 꽁때는 아까 세 달란 뜻으로 여러분한테 그 뜻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꽁때란 이 동사가 세 달란 뜻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사 원형이 바로 붙을 때는 무엇 할 생각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 달란 뜻이 아니라 무엇을 할 생각이다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드무에 가면 머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머물 생각입니다.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깰끄주 가면 며칠이란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프레드 하면 누구누구의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근처의 곁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데스케르시 곁에, 자, 오프레드 곁에 며칠간 머물 생각입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도 읽고 해석해 볼까요? 앞에 거 해석 안 읽었다. 비시를 미우 싹상뒤 하는 거 해석 안 했거든. 죄송한데 제가 그쪽은 빼버린 것 같아요. 빼먹고 해석 안 했나? 그럼 일단은 한번 읽기나 해볼래 그러면 B부터. 네. Fils le mieux, 60
주후병 뒤에 제목을 때. 좋습니다. 자, B 그리고 나서 이런 뜻이죠. C를 미유 싹상띠 했는데 이게 미유라는 게 뭐 원래는 최상급의 최고로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붙이는 이제 부사로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르미유 해서 명사가 되면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여기는 호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는 거 있죠. 호전이라는 뜻이고요. 싹상띠에 하면 지금 뚜렷해지다라는 뜻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호전이 뚜렷해지면 이 말은 뭐냐면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B 그리고 나서 C 만약 르미우 싹상띠 호전이 뚜렷해지면 이 말은 그래서 호전이 뚜렷해지면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말로 하면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결국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 아니면 건강이 아주 좋아지면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 허비행덕의 시어몽빼가 있습니다. 주 나는 허비행덕의라는 이 동사는 허브니그 동사 돌아오다라는 동사를 지금 단순 미래로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비행덕의가 됐습니다. 나는 돌아올 거예요. 이런 말이죠. 시어몽빼 셰는 누구누구네 집에라는 뜻으로 쓰이죠. 아버지 댁으로 돌아올 거예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편이 그 독을 막 먹어가지고 지금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건강이 좀 좋아질 때까지 있다가 남편이 건강이 좋아지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대라서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네요. 친정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 이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고 해석해 볼까요? 아싸, 농농농, 마쁘디. 예. 안 돼요. 제 딸은요? 이거는 그 딸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말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네.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그거는 그러니까 싸는 원래 쓸라라는 그 대명사인데 그것이라는 대명사인데 구어에서는 쓸라보다는 싸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것 이것 저것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싸를 굉장히 이제 특히 회화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거를 평상 사람들 많이 쓰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농농농 안 돼 이런 말이죠. 그렇죠? 마뿌띠띠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뿌띠뿌띠가 여러분이 작은 귀여운이라는 뜻으로 형용사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앞에 소유 형용사인 마가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이 작고 귀여운 그런 대상은 보통 뭐 여러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기 자식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뿌띠띠에서 나의 그 귀여운 애니까 여자애죠. 그렇죠. 그래서 마뿌띠띠는 우리식으로 하면 아가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계속해 볼까요? Con garder son siège s'agiter, monsieur Laroque fluid à fully pass. 예. 가드가 앉자 라우크 씨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예, 에꼼 야그데가 수송 시에즈 싸지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내용을 띄어먹고 이렇게 그 건너뛰어 가지고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야그데는 지금 마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아까 공소가 기각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부 그 변호사랑 만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때레즈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마차를 법원 앞에 바로 안 되냐면 이 망신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에 눈이 무서워서 아버지가 이제 마차를 어디 사람 안 보이는데 구석에 대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마차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마차라니까 굉장히 신기할 건데 이 소설이 나온 때는 물론 지금 나중에 소설 끝부분에 보면 이제 자동차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지금처럼 보급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차 대신에 마차도 훨씬 많이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그데그는 마부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에꼼 야그데그 수육송 시에즈 싸지떼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꼼무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도 뭐뭐 때문에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야그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레즈가 타고 갈 그 마차의 마부 이름입니다. 야그덱인데 자 수익송 시에즈니까 시에즈는 의자나 좌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의자 위에서 야그덱과 싸지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지떼 하면 뭐 동요하다, 몸을 심하게 움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에꼬무 야가대학 수육송 시에즈 싸지떼까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꼼무, 뭐뭐 때문에로 해석을 해라 그랬죠? 기아르데, 근데, 기아르데가 어디 있냐면, 수육송수에, 그의 그 좌석 위에 있다. 그 마부는 이제 따로 이제 좌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좌석 위에 그 기아르데가 싸질 때 몸을 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꼼무 기아르데가 수육송수에 싸질 때, 기아르데가 수육송수에 그의 좌석 위에서 그 싸질 때 몸을 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무슈 라로크 허프리 아부아 폴리바스였습니다. 라로크 씨가 여기서 M 심표, M을 대문자로 쓰고 심표란다 이렇게 마침표가 있을 경우에는 무슈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1학년 때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로크 씨가 허프리 아부아 폴리바스 했는데 허프리는 허펑드라는 동사의 지금 단순과거 형태거든요. 근데 펑드가 동사가 여러분이 잡다 쥐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으니까 허펑드는 에흐가 이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표현에 다시 이렇게 붙으면 다시 어떻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허펑드라고 하면 펑드가 잡다 쥐다니까 다시 잡다 다시 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펑드가 여러분이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여러 그 동사들 중에서 뜻이 굉장히 많은 자주 쓰는 동사가 있는데 펑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잡다 쥐다 입다 먹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허프왕드는 뭐 다시 잡다, 다시 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이지만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다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을 다시 잇다 아니면 다시 말을 하다라고 할 때도 이 허프왕드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프이는 말을 잇다, 다시 말하다 정도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로크 씨가 다시 말했는데 아부아 플리바스 했습니다. 자,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지금 없는데 그래도 이 다음 문장까지 해석하고 뒷부분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Qui te fort tout à fait, qui t'envahit en ce moment. Et pour que vous soyez comme les deux doigts de la main, comme les deux doigts de la main, attentifs jusqu'à la mort. 예. 너 완전히 미쳤어. 지금 남편을 떠나. 너희들은 한 손에 두 손가락처럼 붙어 있어야 한다. 예. 한 손에 두 손가락처럼. 들었어? 죽을 때까지. 예, 아주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남편이 싫었으면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한 상황인데 이 체면 때문에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이제 막 이렇게 그 협박조로 딸한테 이제 다그칩니다. 자, 뒤드비앙 폴 뚜따페 했습니다. 자, 뚜따페는 밑에 나와 있지만 완전히 하는 뜻으로 지금 쓰였거든요. 지금 밑에 주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완전히 이런 뜻이거든요. 폴은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일 건데 푸폴 해가지고 미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뒤드비앙, 그러니까 드비앙하면 드브닉 동사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 완전히 미치게 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 완전히 미쳤니 정도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게요. 끼때 똥박이 앙스모망했습니다. 끼때 떠난다 이런 뜻이죠. 똥박이 너의 남편을 떠난다는 뜻이겠죠. 앙스모망,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지금 네 남편을 떠난다고 이런 말이죠. Il faut que vous soyez comme les doigts de la main 했습니다. 자, 그래서 il faut que 해가지고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주석도 참고 잘 이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주석을 나중에 참고하세요. il faut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동사원형이 바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처럼 il faut que 다음에 문장이 와서 어떤 그 문장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il faut que 다음에 문장이 나올 때는 그 문장을 활용할 때 여러분이 접속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il faut que 뭐뭐 해야 되는데 vous soyez comme les deux doigts de la main 했습니다. 자, soyez라는 이 표현은 être 동사의 접속법, 그 2인칭 복수일 때 접속법 형태로 활용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자, soyez 동사는 être 동사고요. 뭐뭐이 돼야 되는데 꼬면 뭐뭐처럼 돼야 되냐 하면 les deux doigts de la main 하니까 손의 두 손가락처럼, 그러니까 정말 손에 이제 붙어 있는 손가락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손의 두 손가락처럼 너희들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밑에 그 예문에, 저 밑에 그 주석에 보면 너희들은 한 손에 두 손가락처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역을 하면 더 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트가 꼬물의 두아 드라맹이라는 표현도
때도 일종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게 그 손 안에 그 있는 손가락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트가 꼬물레도와 들라맹하면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아주 가깝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다는 걸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한 손에 그 붙어 있는 두 손가락처럼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꼬물레도와 들라맹 반복합니다. 아버지가 손에 한 손에 손가락처럼 두 손가락처럼 앙땅 뛰 하면 너 들었니 이 말이니까 앙땅 그 동사가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했니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스칼라 뭐 죽음까지 죽을 때까지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내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까지 하고 지금 시간이 자꾸 가서 참 뒷부분을 과연 몇 줄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18페이지에 아까 우리가 한 그 두 번째 줄에 그 히엥느스 어서가 불리앙토 스키피헬망 다음에 점점점이 있고 프리즈드 파니크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프리즈드 파니크에 대해서 밑에 각 주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프리즈드 파니크가 됐는가? 요거는 저번에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처럼 현재 분사가 원래 동반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주에 여러분이 보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 원래 문장은 애땅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애땅은 뭐냐 하면 에트르 동사의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애땅 프리즈드 파니크거든요. 그래서 애땅 프리즈드 파니크인데 애땅이 이렇게 그 에트르 동사의 현재 분사인데 에트르 동사의 현재 분사인 애땅이 쓰이는 경우에는 그 애땅이라는 자체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애땅 프리즈드 파니크가 이제 원래 쓰인 문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애땅이라는 이 그 현재 분사 에트르 동사의 현재 분사 항상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고 프리즈드 파니크가 됐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저번에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한 것처럼 과거 분사는 항상 형용사하고 똑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현재 분사는 동사하고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현재 분사는 도대체 그러면 왜 쓰는가? 프랑스에서는 반복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런데 문장들을 계속 쓰다 보면 주어도 자꾸 반복이 되고 동사도 자꾸 이제 물론 똑같은 동사는 아니지만 같은 시제의 동사가 자꾸 반복이 되면 문장이 뭐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유치한 그런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같은 시제의 동사가 자꾸 반복이 되고 이제 주어도 반복되고 할 경우에는 반복되는 주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같은 시제의 동사 중에서 하나만 딱 남겨버리고 나머지는 현재 분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문장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조금 단순한 문장 말고 이제 여러분 자꾸 프랑스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한 문장도 이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이제 문장을 만들면 너무 이제 그 같은 그 시제의 동사가 반복되는 약간 유치한 문장을 벗어나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것처럼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분사는 번역은 오히려 뭐 그냥 여러분이 단어만 잘 알고 이러면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근데 원칙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 분사는 그냥 형용사와 비슷한 거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동사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겨우 진짜 10분이 남았는데 그래도 뒷부분을 조금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10분 동안 할 수 있겠나? 좀 10분이 9분이 되었네. 자, 그래서 158페이지에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번째 줄에, 자, 11번째 줄에, 일단 뺀 엘 수에테 드시 퐁세 오꼬테 베그나라고 자, 느낌표 딱 있고요. 깽복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잠깐만. 하여튼 여기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깽복드부터 한번 준비해온 친구가 읽고 해석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Qu'importe de mettre tel pays ou tel autre, le pain ou les diables, l'océan ou la plaine. 예. 당신이 이 고장을 사랑하든 저 고장을 사랑하든 소나무를 사랑하든 단풍나무를 사랑하든 바다를 사랑하든 평야를 사랑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깽뻑도 요것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특히, 표현으로 말을 할 때도
아마 들리겠지만 이렇게 이 표현 자체를 여러분이 뭐 소설이라든가 다른 뭐 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깽복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상관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적절할 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주석에 보면 깽복드 데메에서 뭐뭐 한들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의역인데 약간 지금 이 자습서 자체가 옛날에 나왔으니까 뭐 어떠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조금 옛날식 표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튼 깽복드드 하면 드 이하가 상관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에메 뗄페이 우 뗄로트가 있습니다. 뗄페이 하면 뗄은 이런저런 뭐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뗄페이 하면 여기서는 이런 뭐 고장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지방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고장, 이런 지방, 우 아니면 뗄로트거 다음에는 페이가 사실은 들어가는데 지금 반복돼서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뗄페이를 이런 지방, 이런 고장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뗄로트거는 저런 또 다른 저런 그 지방, 또 다른 저런 고장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저런 뭐 지방, 또 다른 저런 고장인데 이제 조금 매끄럽게 해석을 한다면 밑에 나온 것처럼 그냥 저 고장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방 혹은 저런 지방을 사랑하는 것이 상관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이런 지방을 여기 그 의역을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이 고장을 사랑한들 아니면 저 고장을 사랑한들 상관이 없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레빵 울레 제가 불렀습니다. 뺑은 소나무거든요. 근데 소나무인데 소나무가 복수가 되어 있으니까 소나무 숲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소나무 숲들을 아니면 에하블라 하면 단풍나무들이거든요. 단풍나무 숲을 사랑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지방을 좋아한들, 저런 지방을 좋아한들, 또 소나무 숲을 사랑한들, 단풍나무 숲을 사랑한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로세앙 우 라플레 냈습니다. 자, 로세앙은 바다는 바다인데 아주 큰 바다를 얘기해요. 보통 대양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대양을 사랑한들 아니면 라플레는 평원이거든요. 평원을 사랑한들 상관이 없지 않은가. 지금 그 의문 부호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약간 감탄문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상관이 없지 않는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 이제 준비한 친구 읽고 해석까지 해볼까요? Yang ne rang de se que ce qui vit, que les êtres de sang et de chair. 예. 피와 살로 된 존재들을 제외하고 살아있는 것 외에는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이 없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희행, 느불리 해가지고 그 다음에 끄가 있는데 끄 이외에는 더 이상 뭐뭐 않다로 해석을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희행은 아무것도라는 뜻을 가진 부정대명사죠. 아무것도 늘 앵떼가있어에 있는데 앵떼가있어에 하면 관심을 끌다라는 뜻이에요. 관심을 끌다라는 그 동사인데 지금 그 반과거로 그 활용이 되어 있고요. 랭떼가있어에 되어 있어서 지금 모음 그 충돌을 해서 L 심표에서 축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라가 앵떼가스의 이하고 이제 그 부딪혀서 모음끼리 축약해서 충돌해서 축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녀의 관심을 끌다라는 표현으로 랭떼가스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행들 랭떼가스 하니까 아무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뒤에 끄가 있으니까 그 이하를 제외하고는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앞에 문장하고 비교를 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하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어떤 건가 볼까요? 스키비 아까 나온 것처럼 이것도 스키도 막연하게 뭐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위는 위브가에서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여기서 뒤에 나오는 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외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레제트 드 성 에드 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트 동사는 여러분이 뭐 존재하다 뭐뭐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 처음에 이제 활용을 배운 3군 동사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명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명사로도 쓰일 경우에 명사로 에트가 쓰일 경우에는 존재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트의 동사 자체가 뭐뭐이다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이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뜻을 유출을 해서 명사를 처음 보더라도 에트르 형태가 명사로 쓰인 걸 처음 보더라도 쉽게 이제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존재란 뜻입니다. 레제트드 성 에드 셰가니까 성은 피고 셰그는 살이거든요. 그래서 피와 살로 된 존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히엥르랭트레스의 끄스기비 그 레제트드성 에드셰가 있습니다. 히엥 아무것도 느랭트레스 엘은 라가 지금 주는 거고 그녀의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랬죠. 그녀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하는요. 그 이하 외에는요. 자, 무엇 외냐면 스키비 살아있는 것 외에는 그 레제트드성 에드셰 자, 피와 살로 된 존재 외에는 아무것도 그녀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분 남았는데 이 뒤에 문장이 엄청 긴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자. 자, 그럼 일단은 뭐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계속 해볼까요? 뒤에 문장. Ce n'est pas la ville de pierre que je saisis, ni les conférences, ni les musées. C'est la forêt vivante qui s'y agite et que cause des passions plus forcenées qu'aucune tempête. 예. 내가 소중히 하는 것은 도래 도시도 학회도 박물관도 아니다. 그것을 휘젓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숲이며 어떤 폭풍보다 더 열광적인 열정으로 깊이 패여 있다. 예, 이 부분 보겠습니다. 스네파 라빌드 피에르 그제 셰르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세크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네파에도 뭐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고요. 라빌드 피에 그다음에 나오는 끄에도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아까 세크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주어면 세키 안에 넣고 그 외에 주어 아닌 부분은 세크 안에 넣는다 그랬죠. 근데 그걸 부정할 수도 있겠잖아요. 바로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고 싶을 때는 바로 스네파 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스네파 라빌드 피에르 그 주셰리 하니까 셰리가 하면 소중히 여기다, 애지중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은 자, 라빌드 피에르 돌로 된 도시가 아니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네파니까 부정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긴 것은 돌로 된 도시가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부정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특히 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니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니는 부정의 뜻입니다. 니레 컨페런스 니레 미제 강연회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넘어갔는데 조금 여러분이 아마 뒤에는 수업이 없을 것 같아서 요거 딱 그 밑에 두 줄만 내가 해석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셀라포게 비방기 시 아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셀라포게 비방트에서 세에 동그라미를 친지 줄을 치고 그 다음에 비방트 다음에 끼에 줄을 친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것도 이제 강조 구문인데 라포게 비방트가 주어기 때문에 지금 세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시 아지테라고 표현을 썼는데 사지테 하면 동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거기서 동요하는 살아있는 숲이야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히 하는 것은 돌로 된 도시도 아니고 강연회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야. 자, 시 아지다니까 거기서 동요하고 있는 살아있는 숲이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콜스레 데파시옹 플리 폭스네 코낀 땅 빼댔는데 여기서 끄는 뭐냐 하면 세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즈가 동사고 데파시옹이 주어입니다. 근데 플리 폭스네 코낀 땅 빼댔으니까 플리하고 폭스네 앞에 있는 플리하고 그 폭스네 뒤에 있는 끄가 지금 오낀하고 지금 충돌해서 지금 그가 심표로 이렇게 오끼나고 연결되는데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플리크 뭐뭐보다 더라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그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폭풍우보다 더 그 맹렬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네를 플리크로 이렇게 비교급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우보다도 더 맹렬한 열정이
빠스용입니다. 열정이. 컬즈하면 보통 이렇게 움푹 파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숲이니까 숲이 이렇게 좀 휘어지는 모습을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즈가 원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뜻은 이렇게 움푹 파는 건데 이렇게 움푹 모양이 파지는 것처럼 휘어지게 하는 것도 컬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숲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휘어지게 하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풍우보다 더 그 맹렬한 열정이 휘어지게 하는 살아있는 숲이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쉽지만 그 독해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수요일 날 전체적으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제 그 우리가 번역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도서관에 아마 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이거 뭐 책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여러분이 구입을 해도 좋고요. 테레스 데스케루 이제 번역본을 이거는 뭐 하루가 아니라 뭐 그 별로 그렇게 아주 두꺼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만 마음 잡고 읽으면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 기회에 잘 읽어보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안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특별히 이렇게 그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여러분이 추측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돌아가면서 다 이제 그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지금 3학년인데 뭐 1학년도 아닌데 뭐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라니 말하라는 이런 이상한 요구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왕 테레스 데스케루를 공부하는 김에 반드시 번역본을 꼭 읽어보고요. 아닌 경우에라도 이때까지 우리가 번역한 부분이 물론 아주 일부분이라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번역 여러분 연습 삼아서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느낀 점을 한번 다 서로 교환을 해보고 뭐 서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토론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이데리트 데스케루에 대해서 유명한 전문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야기한 부분하고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다루는지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 어, 감히 발표하는 유예본입니다.